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 3차 시에서는 사막 연산자라는 것과 if문을 응용해서 몇 가지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사막 연산자라는 것은 한 문장 안에 그 제호 구조가 다 들어있는 걸 말을 하는데요. 자, 앞부분에서 배웠던 if문을 생각한다면 조건식과 실행문, else와 실행문 이렇게 표현을 한 줄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결과를 대입하는 문장부터 쓰십니다. 그래서 RES, result라는 RES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넣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대입문인데, 그래서 RES equal 대입문을 쓰시고, 뒤에 조건에 따라서 참일 때, 거짓일 때 들어간 값이 달라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참일 때는 바로 합격을 넣게 됩니다. 그 뒤에 조건식을 쓰고 else 문장을 넣게 됩니다. 뭐 이게 어려우면 굳이 3학년산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 터틀 그래픽을 제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터틀 그래픽보다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본 교양 수업에 다뤄야 될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져야 될 기본 제어를 익히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익히고 그리고 뒤에 가서 액션 이벤트 기반으로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익히는 거 이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 터틀 그래픽을 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코드가 많이 복잡하지 않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코드가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이 말은 여러분 기준에서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알아둘 수 없는가 또는 알아둘 수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었어요. 인풋 터틀에서 터틀을 장착을 시키고 기본으로 그 변수를 값을 줬네요. 그리고 터틀에 있는 점하고 하면 터틀에 있는 거에서 터틀 그래픽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에서 타이틀 제목 주고 쉐입은 그 터틀 그래픽 처음에 시작하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거기에 정말 거북이 모양을 바꾸고 서클 그러면 원 모양이 되고 트라이앵글 그러면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자, 셋업에서 각각의 여러 개의 값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조정하고 있고 펜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이동 거리를 계속 선을 긋고 가니까 펜업을 한 후에 위치로 이동해서 펜 다운을 시켜서 속도에 맞게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계속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 반복문은 다음 주에 배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포문이라는 걸 반복을 통해서 이 포하고 나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이 포 아래쪽에 있는 게 전체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1부터 249까지. 나중에 왜 249까지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if 뭐뭇이면 뭐뭇이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연산자 진짜 많이 쓰이죠. 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거 뭐예요? 6의 배수. 즉 1부터 249까지 계속 하나씩 변화시켰을 때 6의 배수일 때는 레드로 5의 배수일 때는 오렌지로 4의 배수일 때는 옐로우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원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리스트와 함께 사용하는 예제가 나오는데 리스트는 또 뒷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좀 그 헷갈릴 요소들이 if하고 elif하고 else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하고도 그다음에 또 파이썬에서 자료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나 또는 실제 실용할 때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리스트라는 것은 연속해서 또는 띄엄띄엄 하든 간에 저장 구조하고는 여러분이 상관없이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돼서 값을 표현한다.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 즉 메모리 공간에서 100번지, 104번지 뭐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공간을 잡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 연속해서 뭔가를 나열하는 거 이거를 리스트 또는 목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표현할 때는 이 각진 가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리스트로 표현할 때 프루트 이건 변수 이름이죠. 그래서 각진 가로를 치고
나열을 하게 되면 그 나열된 것이 목록, 즉 리스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프로트 이퀄 각진가로 열자마자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리스트 타입이 되는 거죠. 프로트 쌍따옴표 열고 닫고 그러면 걔는 문자 타입이 되듯이 초기화를 이렇게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린트하고 이름으로써 많은 애들을 줄줄 끌고 다니는 그러한 형태가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지금 사과, 배, 딸기, 포도 4개가 있는데요. 이게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를 하고 싶거나, 또는 그 안에 사이에 어디다 끼워 넣거나, 또는 어떤 값을 찾아서 지우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그 묶어놓은 그 함수라는 곳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타입이 되면 이렇게 프루트 점 하면서 append라는 함수를 쓸 수 있고, 프루트 점 하면서 remove라는 함수를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와 함께 그러면 if 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if 딸기, 죄송합니다. 하나 더 넘어갔네요. 자, if 딸기가 fruit의 in 문법이에요.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 정해진 문법이고요. 이 리스트 안에 딸기가 있다면 이렇게 읽으면 되고, 네, 참이에요. 그러면 출력문이 수행되게 되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이 프루트 안에 딸기가 없다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프루트 안에 딸기가 있다. 이 문장이 거짓이 되면 출력은 나가지 않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이 R이라는 언어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이런 언어들의 공통점들이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또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문법이 구성된다는 게 좀 장점이 있어요. 초기에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자바나 C에서는 파이썬에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더라 그걸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파이썬의 장점이에요. 논리연산자, 관계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품을 하나 구성해 보겠는데요. 자,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키가 165 이상이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이거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건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10살 이상, 키가 165 이상,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뭐뭐 이상이다, 이거는 관계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논리연산자로 and 이렇게 표현하면 조건식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10살 이상이다. 묶어주고 and 그리고 키가 165 이상이다. 지금 괄호로 묶어줬지만 괄호를 쓰지 않아도 관계연산자보다 논리연산자를 늦게 수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자, 이것을 문법적인 요소로 바꾸면 나이를 age에 저장됐다고 한다면 age가 10 이상이다. and 그리고 키를 하이트에 저장했다면 하이트가 165 이상이다. 이게 이제 조건식이 돼서 이 부분 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럼 프로그램을 짜보면 자,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나서 나이와 키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입력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나이와 키를 입력해 주세요. 출력이 하나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 백슬래시 n입니다.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넣어봤어요. 그러면 다음 줄에 내려가서 화살표처럼 보여지면서 나이 땡땡 하고 띄워서 깜빡깜빡 기다리겠죠. 그러면 나이를 입력하면 그 나이는 age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프문을 써서 그 다음 줄에 또 화살표가 나오고 키 깜빡깜빡 하겠죠. 그럼 키를 입력하면 하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age, and, height. 자, 여기에 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뭐 우선순위에는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만 입장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장 불가능합니다. 자, 이 예제는 교재는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3.6 버전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 거 띄워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파일 이름은 의미 없어서 그냥 O 하고 저장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제를 좀 볼까요? 자, 사용자로부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요. 받아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으면 환영합니다를 출력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뭐가 틀렸는지까지 출력하는 걸 하고 싶어요. 자, 이건 단순히 제가 변수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같이 타이핑하면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아이디리를 띄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패스워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패스워드라는 제가 변수를 만들었어요. 패스워드를 뭐라고 했냐면 아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테스트 편하게 제가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제가 우선미의 약자 SMWO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입력을 받아서 이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비교하겠죠. 자, 간혹 가다가 패스라고 해도 알아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우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일반 메모장하고 다르게 파이썬 아이디에 대해서는 문법 요소를 체크하잖아요. 이거는 이 색깔이 나오는 것은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하고예요. 그래서 내가 변수로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되겠죠. 다 타이핑하기 귀찮으시면. 그래서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 자, 이건 값을 준 것이고 이제 입력을 받아야겠습니다. 일단 아이디는 제가 입력받는 아이디, 아까 I 하면 좀 헷갈려서 아까 S로 제가 썼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받겠습니다. 문자 위에 저장하는 것이 전부 문자 포맷으로 해놨죠. 따라서 인트용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트용으로 바꾸지 않고 바로 input 함수를 써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아이디를 받는 거죠. 그리고 패스워드도 입력해 주세요 해서 P에다가 제가 받겠습니다. 인풋 함수를 복사를 해서 자,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았겠죠. 이때 바로 이건 이쁘게 꾸미는 것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 거죠. if에서 일단 가장 큰 것은 이 사람이 로그인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로그인 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조건식에 써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되려면 아이디와 사용자가 입력한 S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해요. 동시 만족이니까. 그리고 입력한 패스워드, 이 사람이 입력한 것과 원래 있던 패스워드가 같아야겠죠. 이게 같아야 되죠. 자, 띄어쓰기를 똑같이 해볼게요.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로로 묶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인식력이 더 높아져요. 이렇게 가로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관계연산자부터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자, 이게 참이면 이 사람은 로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가를 먼저 찾고 그래서 프린트하고 자, 로그인 되었습니다. 또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를 가볼게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두 개 다 틀렸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틀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if 아이디가 같냐 물어볼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반대로 같지 않다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왜 같지 않으면 아이디가 틀린 거잖아요. 지금 무엇을 출력하고 싶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크게 if에서는 이게 로그인 가능한가?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 가능한 조건을 쓴 거죠. 자, 일단 로그인이 안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아이디가 틀렸나? 패스워드가 틀렸나? 이걸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아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서 아이디가 틀렸어요. 이렇게 출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디가 틀렸다라는 조건식을 써주는 게 옳아요. 그래서 아이디가 원래 있던 아이디가 입력한 아이디하고 다르다. 자, 여기서 가로를 제가 안 해줄게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정말 틀린 거죠. 그럼 프린트 나갑니다. 아이디가 없습니다. 또는 입력한 아이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또는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또는 입력한 아이디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아이디가 틀렸을 때 이렇게 안 나오죠. 보통 우리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if에 else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제 패스워드 틀린 거 물어봐 줘야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패스워드 틀린 거는 물어봐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일단 로그인을 못 했어요. 그러면 패스워드나 아이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가 틀렸으면 아이디 틀렸다고 했는데 아이디가 같아.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경우는 패스워드가 틀린 거겠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는 바로 패스워드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쓸데없이 또 아이디를 이렇게 if문을 쓸 필요 없이 else, 그렇지 않으면 패스워드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면 금방금방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금방금방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프린트 F를 썼네요. 또 프린트 F는 C 언어 문법인데요. 저는 논리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는 정말 논리적이지 못하다. 근데 이 논리성이 없는 저도 하도 많이 해보니까, 즉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간단한 것들은 계획 없이도 바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저는 논리적이지 못해요. 저는 수학을 못해요. 저 물리학원 거리가 멀어요. 이런 학생들도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디까지나 연습 부족이고 한 번만 보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정말 얼마나 IQ가 높길래 한 번만 보고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거든요. 자, 일단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해보고 이쁘게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저장을 안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일단 맞는 케이스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디를 SMWO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1, 2, 3, 4, 5 이렇게 하면 환영합니다. 근데 좀 멋스럽진 않아요. 이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영합니다를 출력할 때 좀 한 줄 띄우고 여백을 좀 준 다음에 좀 별도 좀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테스트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디가 틀렸을 경우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숙제를 하든 어떤 기획을 하든 본인이 연습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자, 아이디를 제가 다르게 줘봤습니다. 이렇게. 자, 패스워드는 맞게 주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디를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다르게 줘볼게요. 자, 아이디는 SMWO, 패스워드를 다르게. 그랬더니 패스워드를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요. 아이디도 틀리고 패스워드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맞춰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아이디도 틀렸어요. 이렇게. 자, 지금은 바로 판단이 안 되고 입력을 다 한 다음에 판단하니까 지금 알 수가 없죠. 자, 패스워드도 틀렸어요. 아이디를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왜요? 순차 구조를 따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아이디가 틀렸으면 바로 여기서 수행을 해버리죠. 참이니까. 그리고 else까지는 안 가죠. 왜? if문에서 참일 때는 이걸 수행하지 else 걸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틀렸을 경우에도 아이디를 찾을 수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다 틀렸어요. 뭐 이렇게 문장이 나오려면 여기 위에서 if문 하나 더 써서 아래쪽에 if문 하나 더 써서 not, and 그렇게 한번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자, 이쁘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걸 좀 써먹은다면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환영합니다만 좀 바꿔볼까요? 자, 다음 줄로 좀 내려가서 한 줄 띄우고 자, 백슬래시 n이에요. 그리고 탭을 주고 싶어요. 백슬래시 t를 해도 탭이 약간 띄어쓰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별을 몇 개 찍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바로 또 프롬프트가 나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것도 두 줄 정도 띄워주시고 자, 환영합니다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F4를 눌러서 실행하면 저장하겠습니까? Yes. 그리고 아이디 입력을 SMWO 1, 2, 3, 4, 5 이렇게 하면 한 줄 띄우고 탭을 주고 환영합니다 출력하고 두 줄 띄우고 이렇게 나오죠.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제가 배웠던 백슬래시 n과 백슬래시 t 이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아이디를 찾을 수 없어요.
펼쳐 찾을 수 없어요. 이런 식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 부분도 이게 실행해 가면서 결과 보고 고치고 결과 보고 고치고 이러면서 프로그램을 이쁘게 고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그러니까 이번 차시는 이걸로 끝내고 이 부분이 중요해서 연습할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하는 빠르기와 여러분이 연습하는 빠르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 연습 좀 해보시고 마지막 그 4번 4차 시에서는 진도를 더 이상 안 나가고 5장에서 다루는 그 if문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연습 문제를 제가 풀어놨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